밤 11시가 넘은 시각, 철호 씨는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거든요.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번호표를 뽑고도 순서가 오지 않아 결국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돌아온 참이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 문득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손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7살 된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웃는 사진이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맑던지 철호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렸고 그게 좋아서 웃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어떤가? 60평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 누군가 시켜서 해야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한 것은 아니었을까? 철호 씨는 손주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산책로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서늘했지만 그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깊은 물음에 대해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야스퍼스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니체나 플라톤처럼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철학자가 평생에 걸쳐 고민했던 주제는 놀랍도록 우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철호 씨처럼 밤 산책길에서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나로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세상이 정해준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걸까? 야스퍼스는 1883년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되어 정신의학을 연구했어요. 환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 말이에요. 결국 그는 철학의 길로 들어섭니다. 의사에서 철학자로 변신한 거예요. 그가 철학자로서 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실존이란 말을 한자어 뜻으로 풀이하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야스퍼스가 말하는 실존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밥 먹고 일하러 다닌다고 해서 실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그저 생존일 뿐이에요. 실존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실존하게 되는 거죠. 철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평생 가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죠.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이들 학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그렇게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이제야 좀 쉴 수 있나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취미를 가져보려고 해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친구를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집에 있자니 아내한테 눈치가 보이고,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그는 밤마다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밤에 혼자 걷는 게 편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걷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 말이죠. 야스퍼스라면 철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실존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요.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묻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야스퍼스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세 가지 층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존재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숨쉬고, 먹고, 자고, 생존하는 차원이죠. 두 번째는 의식 일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에요. 직업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규칙을 따르는 차원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실존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차원이죠. 우리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층에서 살아갑니다. 생존하고 역할을 수행하죠. 그런데 세 번째 층, 바로 실존의 차원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남들이 정해준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철호 씨는 평생 두 번째 층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아버지, 성실한 직장인, 믿음직한 남편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야스퍼스는 묻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었다니. 그런 말을 들으면 허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야스퍼스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역할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역할 너머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배우는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햄릿을 연기하면 햄릿처럼, 이순신을 연기하면 이순신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배우 자신이 햄릿이나 이순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가 끝나면 배우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역할, 직장인 역할, 시민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역할들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역할을 벗어던졌을 때 남는 것,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야스퍼스는 그것을 실존이라고 불렀어요. 철호 씨가 손주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 그것이 바로 실존을 향한 부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는 아직 역할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뿐이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철호 씨는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느꼈던 겁니다. 야스퍼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나인데 무슨 소리인가 싶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철호 씨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가능성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볼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아직 그의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야스퍼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존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그는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야스퍼스는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죽음, 고통, 투쟁, 그리고 죄책감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죽고 살면서 고통을 겪고 갈등과 투쟁을 경험하고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한계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고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야스퍼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한계 상황이야말로 실존으로 가는 문이라고요. 왜냐하면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역할 뒤에 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직함이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깊은 고통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모든 껍데기를 벗고 벌거벗은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절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철호 씨에게도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였어요.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며칠 동안 철호 씨는 난생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시한부라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고요. 그때 철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요. 젊었을 때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주도 올레길 걷기, 옛 친구들과 추억 여행 떠나기, 그런 소박한 소망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들은 다시 마음 한구석에 묻혀버렸죠. 야스퍼스 하면 아쉬워했을 겁니다. 한계 상황이 열어준 문을 철호 씨가 그냥 지나쳐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야스퍼스는 또한 이해했을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부분 한계 상황을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요. 한계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게 되고 죄책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야스퍼스 자신도 한계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평생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지병을 앓았어요. 항상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았던 거죠. 또한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는데 나치 시대에 그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야스퍼스는 아내와 헤어지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 대가로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출판도 금지당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 뻔하기도 했죠. 이런 극한의 경험 속에서 야스퍼스는 자신의 철학을 더욱 깊이 있게 다듬어갔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인간은 자유롭다고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에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철호 씨에게도 해당됩니다. 철호 씨는 이미 60이 넘었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모두 다 할 수도 없어요. 시간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야스퍼스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한계 안에서도 당신은 자유롭다고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야스퍼스에게 자유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만은 자유로울 수 있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정신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야스퍼스 자신이 나치 치하에서 그것을 증명했어요. 철호 씨는 자유롭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비록 돈이 많지 않지만, 비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그는 자유롭습니다. 내일 아침에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그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야스퍼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포괄자라는 것인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쉽게 풀어볼게요. 포괄자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주 전체 또는 신 또는 절대적 진리 이런 것들을 뜻하죠. 야스퍼스는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이 포괄자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작은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세계를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일 수도 있고 우주에 대한 경외감일 수도 있고 삶의 신비에 대한 경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철호 씨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을 때 느끼는 그 묘한 감정,
그것이 어쩌면 포괄자를 향한 열림일지도 몰라요.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는 것, 동시에 그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런 경험 말이에요. 야스퍼스는 이런 경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스퍼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운명의 주인도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그 모든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철호 씨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할 수도 있어요. 야스퍼스라면 두 번째 길을 권했을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른다고요.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감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이 생각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철호 씨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일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해 뜨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서점에 가서 젊었을 때 좋아하던 분야의 책을 한 권 살 수도 있습니다. 손주에게 그림을 배워볼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선택이라는 자각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다는 것.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무감으로 하면 피곤하고 자발적으로 하면 즐겁잖아요. 야스퍼스가 말하는 실존이란 바로 이 자발성의 회복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죠. 야스퍼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소통이에요. 그는 인간이 혼자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야스퍼스는 그것을 실존적 소통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서로의 역할이 아니라 서로의 실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서 상대방의 진짜 나와 만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만남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대화는 피상적입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형식적인 인사,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대화도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거든요. 철호 씨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밤에 혼자 산책을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갈망 때문일지 몰라요. 낮에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하니까 밤에라도 혼자 있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야스퍼스는 이 딜레마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해결책은 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한두 명이라도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역할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철호 씨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뜻밖에도 손주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어른들의 가면을 벗기는 힘이 있거든요. 손주와 놀아줄 때 철호 씨는 어쩌면 가장 진짜 자신에 가까워지는지도 몰라요. 야스퍼스는 실존적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사랑과 투쟁이라니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점이 있고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대화하고 계속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사랑하는 투쟁입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죠. 하지만 그래도 함께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고 가는 거예요. 야스퍼스는 이런 관계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상대방을 통해 발견하게 되니까요. 철호 씨와 아내의 관계도 그럴 겁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겠죠. 지금은 퇴직 후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서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이야기들, 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대화들,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야스퍼스 철학의 아름다운 점은 결코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존은 고립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존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타인과 연결됩니다. 진짜 나를 찾을수록 진짜 너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야스퍼스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거나 세상을 바꾸라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것은 훨씬 소박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왜 이것을 먹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철호 씨가 산책을 할 때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 걸음 하나하나가 내 선택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런 자각이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야스퍼스는 이것을 철학함이라고 불렀어요. 철학함이란 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철학할 수 있어요.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철학함입니다.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함의 근원은 경이로움과 의심과 인간 상황에 대한 의식이라고요. 경이로움이란 세상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늘은 파란가? 왜 꽃은 피는가? 왜 나는 여기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왜냐고 묻는 것처럼요. 어른이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다시 경이로움을 회복하라고요.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라고요. 의심이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죠. 이것은 불안한 일이에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이 불안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리에 다가갑니다. 인간 상황에 대한 의식이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야스퍼스가 말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철호 씨는 이제 이런 철학함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한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대학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철학함의 시작이에요. 야스퍼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초월이에요. 초월이란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매여 살지만 동시에 현재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이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철호 씨에게 초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손주일 수도 있어요. 손주는 철호 씨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철호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손주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손주를 통해 철호 씨는 자신의 유한한 삶을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미래에 꽃 피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초월이에요. 또는 철호 씨가 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자신이 떠난 뒤에도 남을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것도 초월의 한 형태죠. 야스퍼스 자신도 책을 쓰고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초월이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초월은 가능해요. 철호 씨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작은 세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상을 초월합니다. 야스퍼스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어요. 이제 야스퍼스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정해준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역할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찾는 것이죠. 둘째, 한계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고통, 갈등, 죄책감,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셋째,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죠. 넷째,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살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이에요. 다섯째, 초월을 향해 열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야스퍼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존은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철호 씨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 산책길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 손주 사진을 보면서 느낀 그 묘한 감정, 이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지는 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야스퍼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고요. 다만 아직 모든 것을 펼쳐놓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해요. 우리 안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펼쳐내는 것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요. 철호 씨가 은행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한참을 기다렸던 것, 그리고 결국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한 것. 이것은 사소한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기다림도 삶의 일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삶의 일부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야스퍼스의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실존, 한계 상황, 포괄자, 초월, 이런 용어들이 낯설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라. 이것이에요.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이것이에요. 두려워도 자신을 마주하라. 이것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라. 이것이에요. 철호 씨의 손주가 그린 그림이 떠오릅니다. 아이는 왜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마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렸을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들고 환하게 웃었죠. 이것이 실존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이렇게 단순한 것이에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 단순함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돈, 명예, 체면, 미래,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 정작 지금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잊어버리죠. 야스퍼스는 그 단순함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야스퍼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했어요. 완성된 실존이란 없다고요. 우리는 평생 실존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여정 자체가 삶이니까요. 철호 씨의 밤 산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밤 그가 느낀 것들, 손주 사진을 보면서 떠올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를 변화시킬 거예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는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를 할지도 모르고요. 손주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작은 변화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야스퍼스는 196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6의 나이였죠. 그는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평온했을 거예요.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았다는 만족감이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야스퍼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에요. 철호 씨가 밤 산책길에서 멈춰선 그 순간,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 순간, 그것이 그의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하고요. 이 질문이 그를 바꿀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모두를 바꿀 수 있어요.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것,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어려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해야 해요. 그냥 흘러가듯 살면 안 됩니다. 야스퍼스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요. 당신 안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다시 찾으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호 씨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겠죠. 어쩌면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직 많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아갈 시간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면 됩니다. 야스퍼스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잘못 살아왔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희망이요.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야스퍼스는 그것을 평생 말해왔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철호 씨는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손주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불씨입니다. 내일 아침 그 불씨가 어떤 불꽃으로 피어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내가 정말 나로서 살고 있는지 묻는 순간,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이요. 야스퍼스는 그 순간을 실존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각성이 삶을 바꿉니다. 작은 각성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멈춰서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신가요?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스퍼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도 실수했고 후회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죠. 그 노력 자체가 그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빛날 수 있습니다. 이미 빛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어요.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눈을 뜨라고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철호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시작일 뿐이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그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야스퍼스가 던진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진정한 나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해야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스퍼스의 말을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된 것 이상의 존재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 지금까지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철호 씨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그 가능성을 펼쳐나가세요. 밤 산책길에서 철호 씨가 품었던 질문,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이 달라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